우리는 모두 성공했다고 믿었다. 20년이 지났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혜경은 제일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제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게 혜경의 방식이었다. 모든 걸 보되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어머, 나 많이 늦었어? 택시가 막혀서. 아니, 딱 맞춰 왔어. 혜경은 은주의 가방을 봤다. 그리고 은주의 눈을 봤다. 눈이 웃고 있지 않았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이게 몇 년 만이야?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남편이 이번에 강남에 새로 사업을. 수지는 말이 많았다. 예전에도, 지금도. 오래됐지. 혜경은 와인을 마셨다. 천천히. 그리고 6명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은주는 웃고 있었다. 수지는 떠들고 있었다. 미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희는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영숙은 가장 크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왜 눈빛이 이렇게 차가울까? 자, 다들 잔 들어. 우리 20년 만이잖아, 건배. 그래, 건배. 건배? 야, 우리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그치?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혜경은 느꼈다. 저 여자, 오늘 왜 온 거지? 혜경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미소를. 동창회는 시작됐다. 화려했다.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혜경은 알고 있었다. 이 테이블 위에 거짓말이 몇 개나 앉아 있는지. 은주는 화장실에 왔다.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숨고 싶었다. 딱 2분만. 괜찮아, 박은주. 오늘 아침 카드가 또 거절됐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이었다. 그래서 은주는 이 가방을 들고 왔다. 샤넬. 작년에 카드 12번 돌려서 산 가방. 이 가방을 들면 아직 괜찮은 것 같으니까. 문자가 왔다. 은주는 봤다. 그리고 껐다. 카드사였다. 여기 있었어. 응, 화장 좀 고치려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은주를. 왜 뭐? 아니, 미정의 그 눈빛이 은주는 제일 싫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눈빛. 은주는 립스틱을 고쳤다. 천천히, 완벽하게. 그리고 생각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되겠지. 다음 달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3년째였다. 미정은 혼자 남았다. 거울을 봤다. 자기 얼굴을. 다들 힘들구나. 그러나 미정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너 은주 왔다. 우리 지금 수진이 남편 얘기 듣는 중이야.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 진짜로? 그래. 뭔데? 은주는 웃었다. 누구보다 크게, 누구보다 환하게. 그게 은주의 방식이었다. 이 테이블에서 가장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가장 오래 울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미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미정도 말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미정은 항상 그 봄을 생각했다. 3년 전 4월이었다. 야,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 붙었잖아? 면접도 1등으로 통과했대. 팀장이 직접 전화했다고? 어머 진짜? 대단하다. 수진이 복도 많네. 미정은 듣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다. 미정의 아들 민준이는 23이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봄에 더 이상 준비를 하지 않게 됐다. 미정은 그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미정아, 너네 아들은? 요즘 뭐 해? 잘 지내. 두 글자였다. 잘 지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두 글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미정은 생각했다. 민준이는 비를 좋아했다. 우산 없이 맞고 다닌다고 미정이 그렇게 혼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혼낼 수가 없다. 야, 우리 다음엔 제주도 가자 어때? 좋아, 나 리조트 아는 데 있어? 언제? 나 요즘 스케줄이 좀. 다들 웃었다.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리조트, 다음에 좋겠다. 미정도 웃었다. 아주 잠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3년이 지나도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미정은 오늘도 창밖을 봤다. 비가 내렸다. 수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원래부터.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말이 너무 많았다. 야,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하나 보고 있거든? 임대 수익이 얼마냐면 한 달에 진짜? 어머 빌딩을? 응, 근데 그것보다 우리 아들이 더 대단해. 저번에 말했잖아, 대기업 붙은 거. 팀장이 직접 뽑았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 또 해외 발령 얘기가 나왔대. 혜경은 와인을 마셨다. 천천히. 수진아, 응? 강남 빌딩이 어디? 아, 그게 아직 계약 전이라서 확정되면 말할게. 그래. 혜경은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수진의 남편 사업이 부도난 건 6개월 전이었다. 카드도 막혔다. 전세도 빠졌다. 그런데 수진은 오늘 이 자리에 샤넬 립스틱을 바르고 왔다. 마지막 남은 거였다. 잠깐만, 남편 전화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등을 돌렸다. 왜? 지금 바쁜데? 알아? 알았다고? 끊어. 미안, 남편이 오늘 저녁 약속 있냐고? 바쁜 사람이라서. 좋겠다. 사이 좋네. 그러게, 우리가 또 금슬이 좋아서? 은주가 와인 잔을 들었다. 미정은 창밖을 봤다. 혜경은 수진을 봤다. 수진은 웃었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됐으니까. 거짓말은 처음엔 작다. 그런데 먹여 살려야 한다. 매일. 수진은 오늘도 거짓말에게 밥을 줬다. 동창회는 끝났다. 다들 웃으며 헤어졌다. 다음에 또 보자고. 제주도 가자고. 혜경은 혼자 차에 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혜경은 봤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다. 번호만 있었다. 그런데 혜경은 알았다. 17년 된 번호였다. 문자 내용은 짧았다. 4글자였다. 보고 싶다. 혜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조수석에. 그리고 앞을 봤다. 빗속 주차장. 아무것도 없었다. 혜경은 그 남자를 생각했다. 1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한테는 냄새가 있었다. 나무 같은 냄새. 빗속에서 더 강해지는. 혜경은 그게 싫었다. 그런데 잊히지 않았다. 17년 동안. 혜경은 답장을 쓰려고 했다. 10번쯤. 지웠다. 그리고 11번째. 보냈다. 나는 왜 아직도 대답은 없었다. 빗소리만 있었다. 혜경은 지적인 여자였다. 모든 걸 분석했다. 모든 걸 이해했다. 그런데 이것만은 17년이 지나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채취. 그 한 가지가 혜경을 붙잡고 있었다. 동창회는 끝났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시작됐다. 혜경의 밤은 이제부터였다. 정희는 동창회에서 돌아오자마자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 정의도 하지 않았다. 드레스룸에 옷이 43벌 있었다. 정의는 세어본 적이 있었다. 그 중에 가격표를 뗀 옷은 12벌이었다. 나머지 31벌은 아직 달려 있었다. 이거 입으면 좀 달라 보일까? 정희는 고등학교 때 제일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이었다. 여러 사람한테. 그게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거울 앞에 서면 그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다.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정희가 오늘 뭘 입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남편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게 오늘만이 아니었다. 은주 가방. 오늘 새 거였지. 나도 하나 살까? 정희는 이미 같은 가방이 있었다. 색이 달랐다. 베이지, 블랙, 버건데이. 그런데도 모자랐다. 항상. 딸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시험 좀 어려웠어. 어렵긴 뭐가 어려워. 남들은 다 잘 보던데. 답장을 보내고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했나? 그런데 정희는 알고 있었다. 딸이 잘 돼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정희는 불을 껐다. 43벌의 옷이 어둠 속에 남았다. 가격표가 달린 채로. 내일은 또 새 옷을 볼 것 같았다. 영숙은 오늘 제일 많이 웃었다. 누가 봐도 제일 신나 보였다. 제일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영숙은 외투를 벗었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웃음을 껐다. 스위치처럼 탁. 영숙은 라디오를 켰다. 습관이었다. 7년째 이혼하고 나서부터 사람 목소리가 있어야 잠이 왔다. 영숙은 핸드폰을 열었다. 아들, 딸, 마지막 문자가 각각 석 달, 2달 전이었다. 영숙이 먼저 보낸 거였다. 둘 다. 영숙은 오늘 동창회에서 수진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야, 너네 아들 어떻게 하면 연락하냐고. 못 물어봤다. 그 말을 꺼내면
다른 말도 나올 것 같아서 나 오늘도 잘 웃었지? 라디오는 노래만 했다. 그렇지. 영숙은 오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6명이 웃고 있는 사진. 영숙이 제일 크게 웃고 있었다. 캡션을 썼다. 20년 만에 재회. 우리 하나도 안 늙었다. 올렸다. 그리고 핸드폰을 엎어놓았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려도 오늘 밤은 달라지지 않았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사람 목소리.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목소리.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 밤은 이걸로. 영숙은 항상 제일 먼저 웃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습관인지. 새벽 2시였다. 은주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차장에 그냥 앉아 있었다. 차 안에 혼자. 남편은 위에서 자고 있었다. 모르고. 은주는 핸드폰을 열었다. 딸 번호를 눌렀다. 2번 울렸다. 끊었다. 다시 눌렀다. 1번 울렸다. 끊었다. 세 번째는 누르지 않았다. 오늘 동창회 밥값. 은주가 냈다. 제일 먼저 카드를 꺼내며 웃었다. 집에 오는 길에 문자가 왔다. 카드사. 한도 초과. 다른 카드로 결제가 됐다. 마지막 카드였다.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은주가 그 말을 입 밖에 낸 건 3년 만이었다. 가방이 옆에 있었다. 샤넬. 오늘 들고 온 가방. 은주는 그걸 팔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팔면 진짜로 끝나는 것 같았다. 뭔가가.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전화했어? 아니, 잘 자나 해서. 엄마 지금 몇 시야? 나 자려고 했는데. 그래, 미안. 자. 은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남편이 들을까봐가 아니었다. 자기가 무너질까봐. 새벽 2시. 주차장. 편의점 불빛. 은주는 거기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미정의 집에는 열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다. 3년 동안 봄이 와도 여름이 가도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오늘 미정은 그 앞에 섰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항상 차가웠다. 한 번도 따뜻해진 적이 없었다. 3년 동안 책상이 있었다. 아들이 쓰던 교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은 일기장이 있었다. 미정이 아직 못 읽은 먼지가 앉아 있었다. 봄 햇살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다. 민준아,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소리내어. 미정은 책상 앞에 앉았다. 아들이 앉던 자리에. 스물셋, 취업 준비, 이력서를 쓰다가 그 봄에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다. 미정은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3년 동안 더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더 물어봤어야 했다고, 그냥 밥은 먹었냐고, 그 한마디라도. 일기장을 들었다. 펼치지는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보고 싶다. 민준아. 창밖에서 벚꽃이 졌다. 미정은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아들 곁에 처음으로. 봄이 무섭다고 했다. 그 애가 봄에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괜찮았다. 1년이 지났다. 같은 레스토랑, 같은 테이블, 같은 6명. 달라진 것도 있었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야, 우리 또 왔다. 그러게 벌써 1년이야? 빠르다. 혜경은 제일 먼저 와 있었다. 작년처럼 같은 자리에. 혜경은 그 남자한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 문자가 왔을 때, 세 번째 문자는 오지 않았다. 끝낸 건지, 끝난 건지 혜경도 몰랐다. 은주의 가방이 달랐다. 샤넬이 아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은주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다였다. 나 요즘 동네 카페에서 알바해. 그래? 응?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수진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게 작년과 달랐다. 미정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오늘은 미정아, 요즘 어때? 그냥 지내. 작년엔 잘 지낸다고 했다. 올해는 그냥 지낸다고 했다. 혜경은 그게 더 진짜 같았다. 자, 건배. 우리 또 1년 버텼다. 버텼다. 잘 살았다가 아니라 버텼다. 그게 맞았다. 그녀들은 웃었다. 작년에도, 올해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혜경은 알았다. 은주의 가방이 달랐다. 수진이 말을 줄였다. 미정이 창밖을 보지 않았다. 아주 조금, 아주 조금씩. 그녀들은 오늘도 웃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내년에도 아마 또 올 것이다. 그게 다행이었다.